안녕하세요. 그대를 위한 책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송정님 작가님의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입니다. 송정님 작가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면서 소설과 라디오 드라마를 집필하시다가 전업 작가로 드라마와 책을 집필하고 계시는데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는 1권부터 4권까지 출판이 되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5번째 책입니다. 작가님은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인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노란 책 표지만큼 따뜻한 책이었는데요. 읽고 나서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좋은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은 작가님의 머릿말이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소풍이라면 그 보물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응원해주는 사람,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줄 사람, 함께 일하는 진국인 사람, 따뜻한 인품과 감성으로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주는 사람, 모자란 나를 인정해주고 슬픈 나를 위로해주고 절망한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당신.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태어난 서로 만날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목을 안내 드릴게요. 생택지 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신은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고 했지요. 무슨 일이든 누구에게든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리는 시간은 답답하고 초조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 노릇입니다. 기다려준다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이루더라도 기다려주고,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점수 따고 싶습니다. 아니, 그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맑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간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내가 힘껏 살아가는 이유이자 근거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 내가 슬플 때 품에 안아주고 내가 헐헐 세상을 날 수 있게 내 날개 밑에서 바람이 되어 밀어 올려준 사람, 어머니, 당신이 없다면 나도 없습니다. 네, 또 좋은 대목이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힘든 터널 같은 시기가 있겠지요. 나의 터널 역시 어둡고 길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덕에 그 시절을 버텼습니다. 아이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옆 카페로 달려가 달콤하고 따뜻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사와서 내 책상에 놓아주던 착한 아들. 아들은 그렇게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고 내 삶의 이유였으며 성능 좋은 파워 배터리였습니다. 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하고 하지만 효도는 이미 다 받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이 훨훨 자유롭게 뜻을 펼치고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날개 아래서 부는 바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그랬듯이. 저도 힘든 시기에 저희 애들한테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어, 제 인생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존재는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자연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서서히 익어갑니다. 꽃도 열매도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성장합니다. 인간도 자연입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슬픔도 겪어가며 천천히 성장하는 곡선의 삶이 진정한 인간을 만들어 갑니다. 젊은 날의 실패들은 보기 좋은 나이테를 이뤄가겠지요. 그래서 울울창창한 큰 나무로 성숙해 가겠지요. 그러니 한번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일 아닙니다. 실패라는 말에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디슨은 하나의 발명을 이루기 위해 무려 9,999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야 고맙다. 너로 인해 앞으로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테니까. 헨리에트 앤 클루저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큰 승리는 오지 않는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안 좋은 경험이 나를 흔들지 않게. 어느 방송인이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논리로 풀지도 못하고 수리로 계산도 안 되는 문제, 방정식처럼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암기 과목처럼 외우면 되는 것도 아닌 문제가 닥칩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인생이라는 이상한 문제에 한 방 먹을 수 있습니다. 대숲에 부는 바람처럼 어떤 일이 닥쳐올 때 어떤 이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마음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언제 그 바람이 다녀갔는지도 모르게 지난 일에 매달리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따위가 내 인생을 갉아먹게 두지 않겠다. 그런 경험 따위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 당당하게 지어냅니다. 안 좋은 기억으로 울고 있는 당신에게 할머니신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마 에서 아들에게 라는 시 한 편을 찾아 접합니다. 인생에 잠깐만요. 인생에 맞고 틀리고가 어딨겠어. 마음먹기에 따라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바람 소리도 들려올 거야. 네, 또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지금 이 순간을 나답게 나로서입니다. 시간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도 내가 어떻게 볼 수 없고 미래는 더더욱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미리 손서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을 나답게 나로서 누리다가 가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의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완벽한 해피엔딩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슬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마지막 계단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마주할 때 나는 울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한 곳에서 아이처럼 소리내서 깔깔 웃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 과거에 잡혀있지도 말고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도 말며 1초 1초 순간순간을 누리고 기쁨을 최대한 의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미국 법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법관인 벤저민 카도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뚜벅뚜벅 걷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뚜벅뚜벅 걷다 보면 제법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갔다면 용기와 충실함과 근면함 때문일 것입니다. 급히 뛰어가는 사람과 천천히 걷는 사람, 그 중에서 고르자면 물론 경쟁력은 뛰어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꾸준히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못 당합니다. 뭔가를 향해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멀리 갑니다. 세월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보폭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 속도, 내 보폭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은 당당하고 거칠 게 없습니다. 오늘 그대를 위한 책 읽기에서 소개한 송정림 작가님의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였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